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과가 무죄로 나옴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은 조기 대선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조기 대선으로 가는 마지막 퍼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재명은 사실상 대선 선거운동에 들어간 모양새인데요.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요지부동입니다. 어제 오후 한때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선고일을 통지할 것이라는 예정이라는 말이 돌았지만 가짜 뉴스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SBS 임창종 기자가 보도한 대들락에 걸린 헌재 3가지 경우의 수라는 기사 때문에 헌법재판소 TF팀이 좀 소란스러웠다고 하는데요. 이 기사가 담고 있는 함의 잠시 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많이 늦어짐에 따라 벌써 4개월째가 다 되어가는 이 탄핵 정국 속에서 이제 좀 지친다 이런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정치적 사안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추진 동력을 갖는다는 것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닌데요. 하지만 점점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시점에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죠. 바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가 그것인데요. 이재명의 유무죄를 떠나 이번 판결이 시사하는 것,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그 교훈은 결코 그냥 지나칠 사안이 아닙니다. 사실 대다수의 법조인들 그리고 대다수의 상식 있는 국민들 사이에선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법률적으로 보나 상식적으로 보나 무죄가 선고될지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진영 논리에 따라 상대 진영의 수장이니 너는 유죄야, 너는 감옥 가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재판 결과가 뒤집힐지는 정말 아무도 예상을 못했다는 것인데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런 절대적 배경엔 지금 대한민국 내에서 펼쳐지고 있는 전쟁이 이념과 체제 전장이라는 것을 잠시 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걸 잠시 망각했기 때문에 아무리 전라도 출신의 판사라고 해도, 아무리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판사라고 해도 설마 이같이 명백한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겠어? 라는 착각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마 대다수의 법조인들과 상식 있는 국민들께서는 이재명의 항소심이 뒤집히는 것을 보고 판결문 등을 통해 분석도 해보고 뭐가 법률적으로 이론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잘못됐길래 결과가 뒤집혔나 나름의 분석도 해보고 하셨을 텐데요. 자, 그런데 이런 게 전부 다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혹시나 재판을 받게 되면 그 판사의 성향부터 찾아본다는 말이 있었듯 그 연장선에서 이재명의 항소심 판결을 보면 된다 이런 것인데요.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된 것이 더군다나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은 좌파 세력의 수장에 대한 재판이었고 자칫 좌파들의 합법적 둥지나 다름없는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434억 원을 토해내며 공중분해될 수도 있는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좌파지들이 수장과 둥지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어떤 배신 행위를 그 어떤 좌파 판사가 할 수 있었겠느냐. 욕을 먹던 말든 법리에 어긋나든 말든 상식에 위배되든 말든 상관없이 좌파 지네들의 진영을 지키는 일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법리를 따져서 또 상식에 입각해 이재명 항소심 재판을 예상하면서 이게 절대로 무죄가 나올 리가 없다, 절대 뒤집힐 수가 없다라고 했던 대다수 상식 있는 국민들의 예측과 생각은 그저 망상과 착각에 불과했다. 이런 참혹한 현실을 잠시 망각했기 때문에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두드려 맞은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치 국가고 나발이고 진영 논리 앞에 철저히 법치가 무너지는 그 광경을 우리는 분명히 목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것도 역시 이념과 체제 전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오후 한때 헌법재판소가 대략 오후 5시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통지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문자가 기자들 사이에서 돌았습니다. 그러자 헌법재판소가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서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어제 SBS 임창종 기자가 자사의 홈페이지에 올린 취재 파일이 하루 종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5대3 대들락에 걸린 헌법재판소 세 가지 경우의 수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요. 이 기사가 헌법재판소 TF팀 내부의 정보를 바탕으로 쓴 기사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만큼 헌법재판소 내부에 빨대가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기사 작성이 불가능한 그런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가 밖으로 유출된 것이 아니냐, 언론사에 유출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일었던 것입니다. 이 취재 파일의 요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보수 성향 김복형,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어이없게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들로부터 무죄로 나오자 이들 3명의 보수 성향 헌재 재판관들이 분노했다라는 것인데요. 이재명 재판은 사법부의 커다란 오명이다. 우리 보고 알아서 따라오라는 거냐라면서 불만이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속사정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재명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때리면서 이재명의 조기 대선 출마의 길을 열어줬으니 헌법재판소 재판관 니들도 알아서 해라, 알아서 따라와라 이런 사인을 준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헌재 보수 성향 재판관들 3명이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헌재 소장 권한대행인 문영배에게 절대로 대통령 탄핵 인용 안 한다라고 못 박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문영배 이미선이 그렇다면 좋다. 우리도 퇴임할 때까지 심판 안 내리겠다라면서 맞불을 놨다는 것인데요. 이런 찌라시 정보들이 어제 한창 돌았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SBS 임창종 기자의 취재 파일이 이 같은 정보를 뒷받침해주고 있었습니다. 그저 결정문을 다듬느냐고 시일이 이렇게 걸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선고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다. 8인 재판관 체제의 유일한 기능 마비 포인트, 즉 헌법재판관 8명 의견이 5대3으로 다시 말해 인용 5명, 기각 또는 각각 3명으로 갈려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반드시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을 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냥 이견이 있으면 이견이 있는 대로 선고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데 실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때도 그랬고 최근 있었던 한덕수 권한대행 선고 때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8인 재판관 체제에서 인용 의견 5명과 기각 또는 각하 의견 3명으로 갈릴 경우에 사실상 선고를 하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가 있는데 8인 재판관 체제에서 5대3은 탄핵 심판 결정의 실질적 정당성에 문제가 생기는 사실상 유일한 경우이기 때문이라는 게 SBS 임찬종 기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탄핵 심판 파면 선고를 위한 정족수는 6명이지요. 재판관 정원이 완전히 채워진 9명 체제든 1명이 빠져있는 8명 체제든 6명 이상의 재판관이 탄핵 심판 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해야 피청구인에게 파면 결정이 선고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8명 재판관 체제에서 3명 이상의 재판관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낼 경우에는 인용 의견을 밝힌 재판관이 더 많다 하더라도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선고됩니다. 그런데 5대3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선고할 경우에 실질적 정당성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인데 그게 뭐냐? 오로지 이 경우에만 9번째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탄핵 심판 결정의 방향이 정반대로 뒤바뀌기 때문이라는 게 임 기자의 설명이었습니다. 만약 9번째 재판관이 합류해 인용 의견을 내면 인용 6명 대 기각 또는 각각 3명이 되기 때문에 탄핵 정족수 6명이 충족돼 파면 결정이 선고되는 반면 9번째 재판관이 합류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면 인용 5명, 기각 또는 각하 4명이 되기 때문에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확정이 되죠. 따라서 9번째 재판관의 의견의 결정의 방향 자체를 뒤바꾸는
캐스팅 보트가 되는 것 때문에 9번째 재판관의 임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가 5대3 결정을 선고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탄핵 심판 또는 위헌 법률 심판 등에서 헌재가 5대3 기각 결정을 선고한 선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마도 SBS 임창종 기자가 이런 논리를 전개하면서 이런 기사를 쓴 것은 현재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좌파 성향 재판관들 또는 좌파 성향 TF팀이 요지부동인 보수 성향 재판관 3명을 압박하는 어떠한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정보를 임창종 기자가 받았고 이를 기사화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지요. 하지만 한 가지 명백한 사안은 8인 재판관 체제에서 5대3 기각 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고, 우선 8명 재판관 체제에서 탄핵 심판 사건 결정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8명 선고 가능 선례를 확립한 바 있죠. 따라서 5대3은 8인 재판관 체제에서 인용 의견이 탄핵 정족수 6명에 이르지 못한 상황 중 하나일 뿐 문제가 될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성 운운하면서 저러고들 있기 때문에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등의 좌파 성향 판사들과 김복형, 조한창, 정영식의 보수 성향 재판관들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가 5대3 대들하게 걸렸다. 이런 것인데요. 만약 앞서 전해드린 찌라시대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퇴임 때까지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재판관 정원이 6명으로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 탄핵 심판 심리를 위한 정족수 재판관 7명이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탄핵 심판 심리 자체가 정지될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문제와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SBS 임 기자는 3가지 경우의 수를 제시했는데 그게 뭐냐? 우선 첫째로 헌법재판관들이 4월 18일까지 5대3 대치 상황을 해소하지 못해 실질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4월 18일 이전 또는 당일에 5대3 기각 결정을 선고하는 경우, 그리고 둘째, 헌법재판관들이 4월 18일까지 5대3 대치 상황을 해소하지 못해서 재판관 2명, 문영배, 이미선이 이 결정 선고를 하지 않고 퇴임해버리는 경우, 마지막 세 번째, 헌법재판관 중 일부가 4월 18일까지는 의견을 바꿔서 헌재가 6대2, 7대1, 8대0 파면 결정을 선고하거나 그 반대로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김영도, 정정미 재판관이 기각이나 각하로 생각을 바꿔서 4대4 또는 3대5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선고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해야 할 일은 가장 우선적으로 김복형, 조한창, 정영식 재판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들의 소신을 지켜주는 일일 것입니다. 가뜩이나 이재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조기 대선 출마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들 3명의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느끼는 어떠한 압박감과 부담감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러분께서도 현재 헌법재판소 돌아가는 상황을 이런 점들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우리의 투쟁 방향을 잘 설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